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왜이고요. 오늘 오른 종목이 워낙 많아서요. 꼽기도 어려웠어요. 조선주들 먼저 체크 들어갈까요? 많이 올라가죠. 오늘 조선, 철강을 비롯한 시클리컬 업종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12%대 강세, 현대미포조선이 8%대 강세, 이렇게 막 뛰어오르는 조선주들이 특히 많았던 섹터였는데요. 수주 기대감도 있고요. 오늘 실제로 소식을 전한 업체도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공통점은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낙폭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측면에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내일도 모레도 이럴지는 모르겠다는 거. 일단 오늘 시장에서의 조선 섹터는 확실히 강하기는 합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볼게요. 이 종목은 참 시장이 눌릴 때도 가고 올라갈 때는 함께 뛰어오르고 이러네요. 또 신고가 기록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5% 넘게 올라섭니다. 51만 7천. 오늘 물론 이제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으로 턴하긴 했지만 이 종목은 꾸준히 강하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10거래일 연속 주식을 사들이는데 규모만 해도 장난이 아닌 규모가 매일매일 들어오고요. 52만 7천 원대까지 올라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주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NC소프트는 전략을 한번 챙겨볼까요? 역시 신고가. 리니지 2M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이 효과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은 안 봐도 뻔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주가 지금 이 잘라놓은 이번 올해 들어서의 1월 8일부터 오늘까지의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예쁘게 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조정이 나오지도 않고 이평선도 정배열을 만든 채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2%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는 NC소프트 67만 3천 원 더 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오리온 보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 종목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 중국 공장이 중단됐다라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전해지고 있고, 오리온도 대표적으로 중국 관련 소비주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실적이 과연 1분기에는 많이 잡힐 것인가 걱정거리긴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지난해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보고 화답을 합니다. 6% 가까운 상승인데 앞으로도 괜찮을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클래시스 볼까요? 왜 피부 미용 기기 만드는 업체잖아요. 슈링크라고 해서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뉴스와 함께 주가도 정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들어서는 그렇게 재미를 못 보는 흐름이었거든요. 다시 시동이 걸린 걸까요? 오늘은 4%대 강세로 진행되고 있긴 한데 14,550원 앞으로도 역시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는 정말 다양한 사업들에 손을 뻗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 안 대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정말 다양한 사업 영위하고 있고 결과물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주가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제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하면서 핀테크 사업으로서의 어떤 카카오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와요. 주가는 2%대 강세이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볼지 이 역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주 볼까요? 오늘 일제히 반등을 시도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동안은 당분간은, 아니 1분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시각 어제까지만 해도 짙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도 뭔가 불안불안하고 했는데 오늘 신세계가 실적 내놨고, 신세계 일단 호실적 내놨습니다. 지난해야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동안의 낙폭 너무 과도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또 반영이 되면서 일제히 반등을 보입니다. 이제 턴할 수 있을까? 이제 사도 될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종목 분석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면세점주들 먼저 챙겨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걸 전문가들께 여쭤보면 좀 불안하긴 하죠 라는 시각을 좀 많이 들었는데 네. 오늘 또 주가가 이렇게나 올라버리니 혹여나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진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또 여쭤보게 됩니다. 면세점주 오늘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달라진 부분들이 보이나요? 오늘의 좀 주가 반등은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면세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가장 큰 또 타격을 입는
대표적인 이제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로 인해서 주가도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면세 업종 같은 경우에 사실 스케줄을 봤을 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금 방안을 올해 상반기 방안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신종 코로나 이슈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면세점 섹터가 시장의 좀 주도 섹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런 이유가 좀 숫자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 그 면세점 그 매출액이 지금 역대 최대 그런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면세점이 지난해에 완연하게 좀 회복세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난달이죠. 1월에 그러니까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좀 불거지기 전에 이제 1월에 이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한 25%나 좀 성장하는 그런 면세점 매출 성장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완연하게 지금 면세점 시장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이슈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면세 업종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성장성을 좀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사실 지금 오늘 주가 반등도 아무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다소 이제 완화가 되면서 좀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또 투자 심리가 지금 개선이 되면서 일단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간에 물론 이제 이번 달 2월 달과 또 한 3월 달까지는 당연히 이제 부진하겠죠. 중국인 인바운드 수요도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이제 1Q 이후에 즉 한 2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재차 이러한 성장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한 또 기대감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스케줄적으로 봤을 때도 아시다시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금 올해 상반기에 지금 방안이 좀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반기에 재차 이러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조정 시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의 또 반등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좀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오늘을 기점으로 뭐 앞으로 향후 한 달간 이거 V자 반등해서 완전 난리 날 거다 뭐 이런 관점 절대 아닌 거고요. 좀 여유 있게 보자라는 시각, 충분히 이제 메리트 있다라는 시각을 듣고 있는 건데 혹시 종목도 뭐 골라 주시나요? 아니면 다 비슷비슷한가요? 뭐 당연히 이제 탑픽이다 한다면 이제 면세 업종 내에서는 이제 호텔신라를 이제 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호텔신라가 역시나 이제 면세 업종을 지금 주도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호텔신라를 탑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신종 코로나 이슈가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확진자 수라든지 이러한 진행 여부에 따라서 좀 주가가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은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분기 이후, 즉 한 3월 이후 정도부터는 이 이슈가 좀 가라앉으면서 본격적인 이나 펀더멘탈이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주가가 변동성이 좀 나타나면서 조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관점. 투자 의견은 뭐 좋아요 도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주 오늘 달라진 모습 보이길래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은 NC소프트 볼게요. 리니지 2M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결과물 그렇게나 대단한 건가요? 주가를 이렇게나 끌어올릴 정도라고 판단하세요?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리니지 2M이 이제 리니지 M의 성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다소 좀 의문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리니지 2M이 리니지 M만큼의 지금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니지 2M의 일평균 지금 매출액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한 40억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감소세도 상당히 지금 낮은 그러한 상황이고요. 보통 네. 이제 게임들이 보통 이제 신작 출시 이후에 이제 매출이 이제 급증했다가 급격하게 이제 매출이 좀 다운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금 그러한 변동성이 조금 다소 낮다라는 점, 그러한 점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니지 M의 이제 성공 이후에 리니지 2M이 과연 이제 리니지 M의 유저가 리니지 2M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리니지 M도 계속해서 감소세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리니지 2M의 지금 일평균 매출액이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작년 이제 12월에 이제 2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이때 이제 매출액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1월에 지금 업데이트 또 이제 2월에도 대규모 업데이트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2월, 이제 3월까지, 즉 이제 다음 달 정도까지는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주가가 뭐 가파른 상승보다는 꾸준하게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니지 처음으로 나왔을 때 그때 이 게임을 즐겨 하던 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력이 되는 분들로 이제 성장을 하셨고 그런 분들이 아직도 이용을 하면서 리니지 2M 그리고 뭐 1에 대한 뭐 이런 매출 성과를 좀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주식 투자에서는 고민인 게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 따라붙어도 돼?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우상향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신규 접근도 그래도 조금 뭐 담아봐도 괜찮다는 시각이신 거예요? 네, 여전히 뭐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 이제 상승하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은 신장 모멘텀이 아니라 이러한 실적 모멘텀, 여기에 더불어서 또 향후에 또 리니지 2M의 해외 진출이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하반기에 이제 아이온 2라든지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또 신작 게임이 또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좀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해 뭐 신작 모멘텀도 살아있고 또 자사주 취득에 대한 이야기도 뭐 계속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NC소프트도 투자 의견 좋아요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리온 갈까요? 오리온. NC소프트와 마찬가지로 4분기에 최대 실적 내놓은 바 있지만 하지만 NC소프트와는 조금 다른 것이 오리온은 앞서 살펴본 면세점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영향을 그래도 받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당분간은 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과자들의 매출량이 그래도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도 궁금합니다. 어떤 판단이세요? 네, 당연히 1분기에는 줄어든다고 봐야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이제 마트들 특히나 뭐 뉴스 언론 보도 보셨다시피 뭐 이케아 같은 경우에도 휴업을 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중국의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이번에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유통 시장 자체가 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1분기는 좀 중국 시장의 매출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 이번 4분기 실적에서도 보셨다시피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내에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제 보였고요. 여기에 또 베트남 시장, 또 러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성장성이 지금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신종 코로나 이슈만 이제 지나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러한 좀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신종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을 다소 슬로우할 수 있겠습니다만 2분기 이후부터 재차 이러한 실적이 지금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뭐 하반기 또 2분기 이후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오히려 좀 조정시 매수 관점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뭐 보는 종목들 족족마다 뭐 긍정적인 뷰들을 계속 전해주시는데요. 이 종목 또한 투자 의견 좋아요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근데 왠지 좋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증권업 진출, 이제 또 뭐 금융업 쪽으로의 날개를 또 이제 활짝 달았다 뭐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서 각종 기사들이 검색되고 있는 카카오 열어보도록 할 건데요. 뭐 물론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막 10% 이상 뛰어오를 만한 그런 자그마한 종목이 아니라는 거는 압니다만 그래도 앞으로의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 나타날 것 같은데? 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카카오는 어떤 판단이세요?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번에 이제 카카오가 이제 증권업 진출 이슈가 역시나 뭐 그래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미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새로운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은 사실 이제 좀 장점과 좀 단점,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긍정적인 부분과 좀 부정적인 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네.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카카오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카카오 그 증권업 진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이미 기존의 이제 증권업
증권업 자체가 이제 좀 IB 쪽에 좀 치중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제 WM 이러한 쪽 대고객 쪽에서 좀 강점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IT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좀 IB 경쟁력이 좀 뒤떨어진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카카오페이 증권이죠. 카카오페이 증권이 이제 출범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 카카오페이 증권의 지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뭐 카카오톡 이용자가 뭐 국내 뭐 대부분의 전 국민이 뭐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이고 워낙에 이제 플랫폼에 지금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페이 증권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시장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카카오페이를 비롯해서 지금 다양하게 지금 콘텐츠를 지금 넓혀가면서 지금 수익 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인 이러한 실적보다는 역시나 이러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러한 성장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포털 업체들의 주가가 참 좋죠. 카카오 대 네이버를 여쭤본다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세요? 네, 네이버도 뭐 최근에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지금 검색 광고 시장에서 워낙에 독보적인 지금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커머스 시장에 지금 계속해서 성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게 좋다라기보다는 두 회사 모두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일에 이제 이러한 주식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뭐 네이버와 카카오를 뭐 바스켓으로 같이 뭐 매수를 하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혁 씨도 좋아요 찍겠습니다. 내일장 탑픽주로는 면세점주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앞서서 살펴드렸던 그 전략대로 한번 저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 일단 글로벌 증시부터 좋았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그 힘을 받고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증시, 국내 증시, 항생 증시가 2% 넘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 흐름에서 오늘 조금 특징적인 점을 꼽아본다면 최근 흐름을 보시면요. 뭐 삼성전자, IT 투톱, SK하이닉스의 힘이 가중이 되거나 또 여기에 뭐 테마주들에게만 거래 대금 그리고 시세가 쏠렸다는 점이 있었었는데요. 오늘은 그와 다르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골고루 반등을 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특징적으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어제장 비교해서 거의 6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린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2200선을 하루 만에 회복해주는 모습인데요. 오늘 2.8%까지 급등하면서 4거래일 만에 빨간불 들어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227.94포인트까지 코스피 지수가 올려 세우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분위기가 좋습니다. 1.7%의 오름세 672.69포인트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안정적으로 오름세 를 보이면서 시가를 저점으로 형성하고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거래를 마쳤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환율도 이에 맞춰서 급격하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1%까지 거의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1190원 그리고 1180원까지 무너지면서 원화가 다시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179원 60전에 최종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지수 좋습니다. 1.9% 오름세 2871선 나타내면서 중국 지수도 오전장 비교해서도 오후장 급격하게 오름세를 키워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과 일본 증시가 국내 증시와 비슷하게 오름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지수가 지금 조금 전 2.3%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23,874엔대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다시 한번 24,000엔 선 트라이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콩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3% 가까운 급등 중이고요. 27,532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마감 분위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체크해 보시죠.
완만하게 좋은 많은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와 LG화학은 탄력이 살짝 빠지면서 거래 마치긴 했었는데요. LG화학이 조금 특징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게 3거래 연속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3일 연속해서 한 18포인트 정도 올라왔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 급등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힘을 많이는 받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은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이 없는 채 거래 마쳤습니다. IT 투톱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 6만 1,000원 선까지 뚫어내는 모습, SK하이닉스도 10만 원 선을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가 6만 1,100원 선의 종가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도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도 IT 투톱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도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6.4% 급등이고요.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난주에 형성했던 13만 원 선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13만 2천 원 선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까지 같이 잘 가고 있는 모습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가장 키플레이어가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6% 가까운 급등이고요. 50만 원 선 뚫어냈습니다. 51만 9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바이오시밀러 투톱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최근 많이 좀 부진한 모습 보였었는데요. 셀트리온도 오늘 5% 가까운 오름세 17만 2,500원 나타내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분위기가 좋은 건 마찬가지인데요. 후장 들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힘이 조금 빠지면서 하나 5개티로 작용을 했네요. 약보합권 정도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머지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는 이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9종목들이 모두 강하게 급반등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앞서 셀트리온 본주에 이어서 헬스케어 역시 오랜만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5.3%까지 급등입니다. 6만 원 선 목 앞에 두고 거래 마쳤습니다. HLB도 역시 반등 주는 모습이고요. 윗골이 살짝 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6.7%까지 상승하는 모습 10만 4,500원 나타내면서 하루 만에 10만 원 선을 HLB가 다시금 탈환을 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강하게 오름세를 보입니다. 메디톡스도 3% 가까운 오름세, 휴젤도 2.2% 오름세를 보이면서 43만 6,800원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도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 SDI 우선주가 5.5%까지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앞서 짚어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입니다. 여기에 조금 전 보셨던 NC소프트 역시 2%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어느덧 67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혜주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외출을 삼가하고 집에서 게임을 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67만 원 선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입니다. 덕성 우선주가 어제장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점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덕성 우선주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신풍제약과 신풍제약 본주 우선주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여기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관련주라고 엮이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은 16% 급등, 우선주는 상한가 기록하면서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우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했을까요? 역시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해줬습니다. 오늘 에이스 침대를 조금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차트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이스 침대가 47,000원 선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1월의 흐름을 보시면요. 굉장히 꾸준하게 그냥 좀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2월 들어서 초강세를 나타내면서 6번 연속해서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는 에이스 침대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에이스 침대가 아무래도 실적이 지난 4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 스포츠 토토 사업에 도전한 것도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레포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역시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라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알테오전 2.4% 오름세 보이면서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뭐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요. 카메라 모듈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더구전자 1.1%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해줬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마이크로 LED 관련주입니다. QSI가 9.1%까지
4%까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최근 꾸준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18,500원 나타내면서 역시 신고가를 경신의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쪽으로 보시면요. LNC 바이오 11%, 화일약품이 8%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비트로테크는 오전장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에스코텍 2.3%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역시 정치 테마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635원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민감주 한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전기 민감주들이 최근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저가 메리트가 부각된다.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다시금 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 석유 최근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롯데케미칼이 7.8% 급등, 금호석유도 7%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포스코가 오랜만에 올라옵니다. 4.4%까지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조선주 쪽으로도 앞으로 수주 소식이 많이 들려올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에 다시금 반등을 주면서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조금 예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2월에 삼성전자, 모토로라 그리고 화웨이 같은 많은 기업들이 폴더블 폰을 내놓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의 두 번째 폴더블 폰입니다. 갤럭시 Z 플립 영상이 유출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내일 미래를 보는 특징주 통해서 관련주들의 흐름을 조금 미리 짚어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사들이고요. 기관은 3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에 돌아온 모습입니다. 개인 홀로 그 비슷한 물량 팔아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654억 원 3거래일 만에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개인과 기관은 팔자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목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